가장 중요한 시기가 만 0세에서 6세입니다. 1차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2차로 중요한 시기가 바로 언제냐?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그래서 사춘기, 부모를 위한 사이다. 사이다가 무슨 뜻이에요? 사춘기 자녀 이렇게 다가가자.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사이다예요. 사이다 드시면 시원하죠? 예, 이 사춘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도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사이다란 제목을 해볼 거고요. 이거 이제 제가 유튜브 가끔 해서 어쩌라고 심리학 TV라고 이거 하는 게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 책이고, 이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기러기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날아가다 갑자기 수직으로 땅에 떨어졌어.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답을 몰라 쩔쩔매요. 그때 맹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우리 선생님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 아세요? 연구 없다. 갑자기 웬 연구? 갑자기 연구가 왜 나와요? 좀 이상합니다. 연구라는 답은.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네? 벼락이 쳐서? 아닙니다. 답을 제가 공개를 해드려야겠네. 모르셔가지고. 자, 선생님이 말해봐라! 그랬더니 맹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이렇게 답을 해요. 이렇게 답을 해.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이렇게 맹구 같은 구석이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내 아이인데, 내가 배 아파서는 아이인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사춘기만 되면. 도대체 왜 그러느냐? 우리 사춘기 아이들 왜 그러느냐? 오늘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극히 드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의 엄마들 참 애 키우기 힘들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자충우들 아주 그냥 애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다 저렇게 잘못된 처방을 해. 입에 줘야 되는데 그냥 코로 주고 있어. 그러니까 애가 코로 들이마니까 미칠 것 같죠, 또. 애가 뒤집어져. 이게 사춘기예요, 뒤집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을, 사춘기 아이들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대하고 있을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의 엄마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춘기가 도대체 뭐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뭔가 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손자, 손녀 보실 때 있죠? 우리 성도님들, 그 아이들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 사춘기에 대해 이해하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바뀌어.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 뭐를 바꿔라? 관점을 바꾸라. 자녀를 10명 둔 어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10명이나 뒀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면 그렇게 애들이 잘 모여요. 와서 바로 밥을 먹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길래 저렇게 식사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저렇게 바로 달려와서 저렇게 밥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쉽습니다. 9병 분만 차려놓고 호루라기 불면 냅다 떼옵니다. 그거 일일이 불러오려면 1시간도 더 걸려요. 그죠? 1시간 더 걸려요. 9병 분만 차려놓고 호루라기 불면 냅다 떼온다 이거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 내가 기존의 방식으로 내 아이를 대해. 애가 안 바뀌어. 그런데도 우리는 참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죠. 그래서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방법을 써. 안 통하는데도 계속 애한테 소리 지르고, 왜 그러냐, 너 정신 좀 차려라, 무슨 주기가 대수냐, 요즘은 초사병으로 옮겨갔대요. 초사가 대수냐, 뭐 이러면서 그냥 내 방식대로만 애들한테 얘기해. 그 애들이 듣지도 않아요.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왜? 내가 관점을 안 바꿔서 그래요. 이제 이해의 관점을 바꿔보자 이거예요, 사춘기를. 그래서 자, 여러분이 사춘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정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까닭 없이 운 적도 있다. 누군가 못 견디게 그리워서 운 적도 있다. 고백하건대 사는 게 힘겨워 운 날이 가장 많았다. 부끄럽지만 아직도 너처럼 목 놓아 울고 싶을 때가 있다. 갑자기 그냥 내 얘기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사춘기 자녀 때문에 그냥 속상해가지고 교회 와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아이 어떡해요? 이 간절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예,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사춘기를 잘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면 좀 더 좋은 관계가 됐을 텐데 너무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부모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런 부모님들을 상담할 때마다 저도 가슴이 무척 아프고 정말 이렇게 마음속이 막 아련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이 느끼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많이 현장에서 보거든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잘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춘기 우리 가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벼랑 끝에 몰려 있어. 언제 떨어질지 몰라, 지금. 이게 우리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 가족의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상당수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태죠. 근데요, 그래도 결국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듯이 결국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게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누구예요? 가족이다. 이 가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보면서 사춘기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그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가족이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반항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때때로는 부모님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어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어른으로서, 가족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모는 불안해요.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시죠? 도대체 내가 배운 적이 있어야지. 부모가 되는 게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잘 키우는가? 이런 걸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 불안해. 막연하게 그냥 듣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부모들은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왜요가. 여러분이 뭐 하면 왜요? 막 이러잖아요. 또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애가 막 반항하면 어때요? 이런 모습으로 그냥 너 진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도인의 경지에 이르러야죠. 여러분은 아마도 사춘기 자녀를 겪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모습으로 아마 지금도 살고 계실지 몰라. 그렇죠?
이런 돛닦는 심정으로 사세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그 모습이에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예? 예. 여기도 몇 분 계시네, 지금 보니까. 예,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저렇게 막 협박도 해보고요. 막 해보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춘기 부부들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춘기 내 아이의 마음은 도대체 모르겠어. 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해하려면요,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 이게 뭐 하는 그림 같으세요? 네? 포옹. 누가 포옹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얼룩말과 사자가 포옹하고 있죠? 이게 내 부모와 자녀예요.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나하고 너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부부지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쩜 그렇게 나하고 다른지. 네? 그죠? 네. 나는, 전기요금이나 뭐 요금고지서 나오면은 하루 연체하면 어때 하고 늦게 내. 와이프는 아주 딱 맞춰서 정확하게 미리 일주일 전에 다 내요. 이런 부부들이 많아요. 서로 너무 다른 부부들이 많아. 근데 신기한 거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저게 뭐 하는 그림이냐고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응? 저거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으려고 데피고 있는 중이래요. 데피고 있는 중이래.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자식인데도 이렇게 나하고 달라. 여기 사자 같은 엄마도 있고 얼룩말 같은 아들도 있고 거꾸로 또 사자 같은 아들도 있고 얼룩말 같은 엄마도 계셔요. 그죠? 아빠도 있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만나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결국 우리가 교육의 목적은 인성을 키우는 거예요. 인성. 그죠? 사춘기 아이들을 잘 좋은 인성을 갖게 하는 게 우리 교육의 목적이에요. 네, 교육의 목적. 그러면 인성이 뭐냐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거기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넘어가 볼게요. 인성이라는 것은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자, 목소리가 워낙 커요.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인생 철학, OK 목대라는 인생 철학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은 아주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면 INT 클럽. 이걸 OK 철학이에요. 자, 손을 이렇게. 자, 저를 따라오세요. INT.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거 OK 뭡니다. OK. 어떤 분은 지금 이거 OK. 속도를 좀 하시죠. 이게 1단, 2단은 INT 이거 OK, 이거 OK. 3단은 INT 이거 OK, 이거 OK, 이거 OK. 4단은 INT 이거 OK, 이거 OK, 이거 OK, 이거 OK. 아니 근데 우리 강진경 교회는 4단에서 끝도 없고, 딴 데 가면 2단만 시키는데 여기는 에너지도 엄청나시고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어디다 나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 봐, 진짜. 그래서 제가 진짜 같은 교회에 시장님 목사님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오케이 철학이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자존감과 사회성이 있는 아이가 가장 건강한 아이입니다. 예,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근데 꼭 어떤 사람이야. 나는 시원찮아. 니들은 다 괜찮아. I am not okay, you are okay.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막 칭찬해주면 아니래 막.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젊은 친구들 가르칠 때부터 항상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누가 칭찬을 해주면 너무 겸손 빼지 마라. 아,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받아들여라.
여러분들도 뭔가 칭찬을 해주면 항상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막 이런 분들이 계셔. 그러지 마세요. 에? 아니 우리 선생님 우리 성도님 어쩜 이렇게 잘 들으세요? 이분 되셨어. 벌써 바로 응용이 되시네. 바로 응용이 되셔.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이거 아니라고요. 에? 남이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면 감사를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뻐요. 해준 사람도 민망하지 않아. 근데 아니에요 막 이러면 해준 사람도 민망해. 그죠? 이거예요. 이 철학. 이 철학을 갖고 살아야 돼. 제가 잘 지혜롭게 할게요. 그 다음에 I a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괜찮은데 니들은 아니야. 이런 사람 꼭 있어. 독성과 선입견을 가지고 집만 잘났대. 이런 사람들은 사회성이 떨어져요. 그죠?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 유형을 저렇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가장 건강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자존감, 사회성, 뭐가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율성이라고 그러죠. 3가지가 인성의 3요소예요. 이 3가지가 중요해. 특히 자존감 있고 사회성 있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자존감도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율성이에요. 이 자율성.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주 낯익은 거죠? 이 구루마가 있어요. 그죠? 소가 나타납니다. 쥐가 알아서 참 얼마나 멋져 이 소가. 지가 알아서 가. 얼마나 이쁩니까 이거. 이게 자율성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맨날 이거 씌워주고 언제 하냐고. 정말 인성이 잘 되는 아이는요 독립적이고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그 독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몇 살 때 해줄까요? 네? 13살! 맞추셨어. 과감하게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세 때 해줍니다. 여자들은 12세 때도 해줘요. 여자들이 조금 조숙하잖아요.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인식 몇 살에 해줘요? 잘 해주지도 않지만 해주면 몇 살에 해줘요? 20세,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국 나이로 20살 때 해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성인식 때 꼭 받아야 될 거 3가지가 있어. 뭐예요? 함수. 또 장미. 맞아요. 또 하나는 맞아요. 누가 젊으시네.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키스래요. 우리나라는 그래. 자, 유대인들이 성인신랑 받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받는 3가지 뭘까요? 주식! 주식 아닙니다. 주식은 안 해요. 센스, 현대적인 어머니셔. 주식, 멋집니다. 네. 뭘까요? 돈! 빙고! 맞으셨습니다. 돈. 이따 꼭 끝나시고 받아가세요. 네. 돈 하나 맞췄어. 또요? 네. 보험증권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 안 듣겠어요. 보험계약서? 갑자기 웬 보험계약서? 아니 우리 당진중앙성결교회 성도님들 되게 재밌으시다. 야, 이렇게 재밌으신 분들이 많어. 이러니 우리 교회가 즐겁지. 보험증권서 아닙니다. 말씀 누구세요? 빙고! 야,
성경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받아요.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원장까지 가서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성경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러다 밤샐 수 있어요, 우리.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아주 쉬운데. 이 본당에도 있어요, 본당에도. 꽃? 네? 꽃? 아닙니다. 뭐요? 가정?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 밤새겠어요, 우리. 네? 십자가. 이야,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아닙니다. 안수기도. 그걸 우리 목사님한테 받으셔야지. 안수기. 누가 시계? 에? 시계. 빙고. 맞으셨어요. 이거 떨어지면 차에 또 있습니다. 시계 맞아요, 시계.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성경, 토라,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전달해줘요. 그리고 돈을 주는데요. 온 친족 가족들이 다 모아서 그거를 아이 탁 통장에 넣어주거나 아이한테 딱 전달합니다. 그걸로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자본으로 쓰라고 그걸 줍니다. 근데 이게 12세나 13세 때 이미 성인식 때 그걸 해줘요. 그리고 아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인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을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시간을 줍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도 성인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진짜. 얼마나 멋집니까? 네, 이게 유태인들. 네, 이게 이 사춘기가 독립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의 중요성을 확실히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태인들이 사춘기를 대하는 태도예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부모, 이 사춘기 부모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봅시다. 우리나라 이 보고서예요. 아이들의 자살 시도의 원인이 나와요. 10세에서 19살은 누구와의 갈등일까요? 부모와의 갈등. 심각하죠? 네, 이거예요. 그리고 20살 연인과의 갈등입니다. 자살원이가. 그리고 30대, 40대, 50대까지 누구와의 갈등? 배우자. 그 인간이 속썩여. 네, 서로 힘들어. 이게 제가 부부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갈등을 겪는데 사춘기 아이들은 누구와의 갈등이 1순위다? 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한다 이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요. 사진 속에서 사춘기 자녀가 있습니다. 한 명이 있어요, 여기. 누군지 딱 벌써 나오시죠? 누구예요, 누구? 예. 이거. 여기에 와서 사진 찍은 것만도 용해. 그죠? 여기 사춘기 아이가 딱 하나 있어, 여기. 딱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야, 이게 사춘기예요. 이게 사춘기라고. 여러분, 사춘기가 멀리 있지 않아요. 꼭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사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사춘기는 어떤 시기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이 지금 저것들, 아유, 어떻게 저렇게 버르장머리 듣고 싸가지가 없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여러분들만 한 얘기 아니야. 언제 됐느냐? 바로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470에서 399년 사이에 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반발하며 스승을 괴롭히는 성향이 짙은 애들이다. 그때도 청소년들은 싸가지가 없었어. 요즘만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야. 그쵸? 이때도 싸가지가 없다고 얘기해요. 에? 사춘기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거야. 또 섹스피어가 1564년에서 이 시기에 있던 분인데요. 이 겨울 이야기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10살과 23이라는 나이 사이의 세월이 없었으면 좋겠다.
노인들에게 욕짓거리를 내뱉거나 훔치고 싸움박질하는 것밖에 없으니 말일세. 청소년들은 대체로 과거와 불화하며 도직질하고 싸우는 시기다. 누가 얘기했어요? 최고의 문장가인 섹스피어조차도 청소년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대 벽화에도 뭐라고 써 있었냐?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만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옛날 시대부터 사춘기는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아이들을 쟤네는 이런 아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데, 우리 옛날 시대에도 애들은 항상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반항하고. 이게 사춘기예요, 이게. 에? 여러분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다 이거야. 지금 시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자, 우리 심리학과 제이 기드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열정과 힘은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다. 브레이크가 없대요.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페라리라고 그럽니다. 브레이크 없는 페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마 25은 돼야 제대로 된 브레이크를 가지게 될지 모른다. 대학생도 제대 후 복학하거나 졸업할 무렵에서야 겨우 전두엽 형성이 완성된다. 이 전두엽이 이따 나오겠지만 이성을 관장하는 뇌예요.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뇌가 앞쪽에 있거든요. 이게 전두엽이에요. 이게 완성되는 시기가 여자 남자 다릅니다. 여자는 몇 살에 대략 완성되고 남자는 몇 살에 대략 완성될까요? 여자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는 24살 정도 되면 전두엽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남자는 30! 빙고! 야, 아니 우리 당진중앙성결교회는 이렇게 잘 맞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맞추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야, 수준이 상당하네요. 제가 놀랐어요. 수준이 너무 훌륭하셔서, 야,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이게. 네. 아니, 너무 수준이 뛰어나셔. 야, 남자들은요, 30에서 32세가 돼야 비로소 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들이 남편을 보면 얼마나 애기 같겠냐고. 그죠? 에? 여기 부부로 오신 분들, 에? 남편 보면 얼마나 애기 같겠냐고. 지금도 큰아들 키우시는 것 같죠? 여기 부부실 것 같은데,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에? 큰아들 키우시는 것 같으실 거야. 말씀을 안 하지만. 여기 부부신 것 같아. 그죠? 네, 맞아요. 큰아들 키우는 거야. 이 정신 연령이 좀 차이가 나요. 여자, 남자는. 에? 저도 맨날 혼나요. 당신이 애기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집에서 집사람은 애교가 없어. 누가 애교 떨까요? 제가 떨죠. 그래도 맨날 혼나. 아침에 가서 자기야 이랬다가 왜 그래? 막 이러고 혼나고. 구박받으면서도 매일 그래요. 그럼 맨날 혼나죠. 네. 그게 우리의 모습. 이 집도 그러시는구나. 이 집도. 딱 웃으시는 게 벌써 그러셔. 이 집도. 딱 벌써 티가 나네. 에? 그러신 것 같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달라. 우리 사춘기 참 어려워.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지, 내가 뭘 도와줘야 될지, 말을 해야 할지 짜증만 내고 답답해. 도대체 사춘기가 참 어려워. 어떻게 사춘기를 이해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사춘기 탐구 생활. 사춘기 너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알고 가자 이거예요. 뭔지 알고 가자. 네, 이제 이거 보세요. 다 싫대. 다 싫대. 짜증난데 그냥 인생 자체가. 네. 자, 이거는 어디에서 오냐? 바로 뇌에서 옵니다. 뇌에서. 자, 제가 잘 보시면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성을 관장하는 뇌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앞쪽에. 근데 이게 성인들은 여기가 발달돼요. 막 감정적이고 화나고 분노라는 날이 있을 때 여기서 관장을 해요. 근데 애들은,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지금 잘 보시면 어디에서 있어요, 지금? 네,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 눈을 뚫고 들어가서 요 눈이 딱 들어가면 어디가 있냐면 감정의 뇌라고 그래서 이 전두엽 안쪽에 편도체와 해마라는 게 있습니다. 편도체는요,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전부 받아들이는 데야. 그래서 끔찍한 장면을 보면 바로 이 편도체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감정적인 거,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면 우리처럼 열리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편도체로 갑니다. 바로 감정 쪽으로 바로 가요. 그래서 즉시 화를 내고 즉시 승질을 내고 발광을 하는 겁니다. 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뇌가 다른 거예요. 부위가 발달되는 부위가. 이 발달되는 부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해마라는 거 있죠, 해마. 해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이코패스 있죠. 이 사이코패스냐 아니냐는 해마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자기 가족들의 사진을, 뇌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사이코패스의 뇌가 나온 거예요. 해마가 되게 작아. 그 누구 건가 봤더니 자기 거야. 근데 자기는 사이코패스가 아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크기가 작아도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이 해마의 기능이 강화돼요. 그래서 USB가 작아도 용량이 큰 거 있죠. 그죠? USB. 커도 용량이 작은 게 있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발견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이코패스가 안 됐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이게 그만큼 서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앞에가 전두엽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쯤에 저 안쪽에 보면 해마라는 게 있고 편도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뇌과학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보면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앞쪽은 전두엽이죠? 그죠? 이 그림을 보면 확실히 아실 수가 있어. 아, 이 앞쪽은 다 전두엽이구나. 그리고 가운데쯤에 지금 보면 편도체가 있고 뭐가 있어요? 해마. 공포나 불안, 분노를 느끼는 정서는 어디예요? 편도체. 그러니까 사춘기 애들은 이 뇌가 전두엽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되고 사춘기가 되면 이 전두엽이 갑자기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회로가 갑자기 늘어나. 그리고 전두엽이 너무 과잉으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막 리모델링을 해요, 이 뇌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해요. 일시적으로 사춘기 시절에. 그러면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감정을 관장하는 저 편도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분노나 화를 그대로 다 표출을 시키는 겁니다. 뇌과학으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갑자기 사춘기 받으면 소리 빽빽 지르고 안 하던 짓 하고 문 깍 걸어 잠그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 짜증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왜 그따구냐 이런 말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춘기는 이렇게 달라요, 과학적으로. 이게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 번연계라는 이 감정을 주관하는 뇌에서 바로 아이들은 반응을 보인다. 이 번연계가 감정의 뇌예요. 그리고 여기는 인간의 뇌.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목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이 변연계 밑에는 동물의 뇌라고 그래요. 동물의 뇌. 욕구대로 하려는 뇌. 그렇게 보통 뇌과학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는 여기가 활성화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기능하고 정리하고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로 감정이 폭발적으로 나와. 우리 어른들도요, 솔직히 분노 조절 안 되는 분들 많으시잖아. 그죠? 네, 여러분들도 갑자기 막 특히 이게 우리 어른들 가진 갱년기 증상이 특히 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엄마는 갱년기, 아이는 사춘기 하면 맞짱 뜹니다.
이러면 아주 극단으로 흘러. 엄마는 갱년기가 막 와. 아빠도 갱년기가 와. 남자도 갱년기 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사춘기야. 둘이 맞짱 떠요. 누가 셀지 아주 겨뤄요. 겨룹니다. 그리고 내 아이는 사춘기가 없이 지나갔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 분명히 내 아이는 아주 순탄하게 지나갔어. 이런 분들이 있어. 사춘기는 언젠간 찾아옵니다. 10대 때 내가 사춘기를 안 겪고 지나갔어. 20대 때 찾아오는 애들 많습니다. 20대도 무난하게 지나갔어. 30대에 찾아와요. 30대도 무난하게 지나갔어. 40대에 찾아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지랄할 때가 있다 이거야. 그게 일정량이 있어. 이게 10대에 터지느냐, 20대에 터지느냐, 30대에 터지느냐, 40대에 터지느냐, 50대에 터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갑자기 멀쩡하던 내 남편이 50대 이상해졌어. 이 사춘기 겪고 있는 거예요. 사춘기. 또 갑자기 멀쩡하던 내 아내가 이상해져. 요즘. 이거 사춘기 겪는 거예요. 사춘기 겪는 거. 지랄 총량의 법칙에서 지랄을 모아놨다가 이제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심리학자의 말이에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만큼 우리가 사춘기는 이런 것들을 겪고. 그래서 사춘기가 이게 사춘기란 말인가? 과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비밀 코드가 있어요. 사춘기를 이해하는 비밀 코드. 제가 그걸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째, 사춘기는 나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다. 둘째 뭐예요? 독립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라. 세 번째가 뭐예요? 관계 형성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라. 누군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고 부모가 아닌 제3의 인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친구가 최고인 거예요. 엄마 아빠보다도 누가 더 최고야? 친구가 최고인 거예요. 이 욕구가 가장 땡기는 시기, 아이들 말로 그때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또 자기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 이거 너무 중요하죠. 자, 나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아 사춘기라는 걸 우리는 겪습니다. 지금 유아를 지금 저 위에서는 많이 키우시고 계실 텐데 이 아이들이요 3세에서 5세가 되면 그 전까지는 애가 엄마 말에 뭐 토를 안 달고 괜찮아. 그러다가 요 나이가 되면 갑자기 애가 어떻게 바뀌냐면 부모에 대해서 안 돼, 싫어, 안 해, 막 이래요 애들이. 요때 시작돼. 3세에서 5세 사이에 그게 시작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미운 오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때를. 그죠? 그때 그게 시작돼. 그 전까지는 엄마가 절대자니까 엄마 없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마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안 돼, 싫어 막 이런 얘기를 해. 이때 자의식이 형성돼요.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형성돼. 이게 바로 무슨 사춘기예요? 유아기 사춘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사춘기는 유아기 사춘기는 이거예요. 내 거야. 뭐 싫어, 안 돼. 이걸 많이 해. 그러면 도대체 사춘기는 뭐냐? 자기 생각, 가치관이 자라납니다. 뭐가 중요한지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가치관이 순서대로 형성이 돼요. 이게 생겨요. 자기 의견이 형성이 되고 엄마는 공부 잘하는 게 최고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를 보니까 공부 안 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더라. 내가 지켜보니까 우리 엄마가 틀렸어. 자기만의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도 재능이에요. 솔직히 저는 말씀드려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머리가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거기다 노력하는 아이가 있어. 재능 플러스 노력으로 공부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는 어느 정도는 해줘야죠. 근데 내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고 취미가 없다 그래서 내 아이가 열등하거나 무능한 게 아니에요. 왜? 걔는 딴 재능이 있어. 저희 조카가 엄마는 수학 선생이고 아빠는 체육 선생님인데 얘가 지금 갑자기 작곡가가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니 우리 집에 작곡가 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JYP가 있어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그 박진영인가? 거기가 있어요. 거기 작곡가로가 있어요. 작곡가 코비라고. 야, 나는 우리 집안의 역사상 돌연변이가 나타난 게 신기해. 근데 얘는 대학도 안 갔어요. 대학도 안 갔어요. 그냥 사이버대 다니든지 하겠대. 야, 나는 그래서 얘는 작곡을 해서 발탁이 된 거죠. 자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가 전부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 그러면 애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아이들이 귀에 딱지가 듣도록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제일 많이 듣는 게 있어.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대요, 유대인들은. 어떤 말일까요? 부모가 어떤 말을 할까요?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거보다 조금 더 비슷하긴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즐거운 일을 찾아라. 맞았다고 해드릴게. 왜냐면 비슷하게 맞췄어. 뭐냐면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걸 찾아.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자라. 애가 유치원 갈 때부터 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걸 찾아. 그러니까 유태인 자녀들은요,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예술이면 예술, 영화면 영화, 모든 방면에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나와요. 왜?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걸 찾으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냥 공부해! 이거 한마디로 끝나. 이런 애들이 미치죠. 미쳐요. 이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줄 건 주고 가야지. 여튼 맞히셨으니까 줄 건 주고 가야죠 또.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나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엄마가 맞다고 한 거 다 잘 따랐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근데 이게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자기 생각이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게 맞아? 왜?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여러분은 그런 애를 갖고 넌 비정상이야. 왜 엄마한테 말대꾸하냐? 너 점점 싸가지가 없어진다. 왜 그따구냐? 이렇게 애를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매도하시면 안 돼요. 물이. 여기 있군요. 물을 좀 마시고 갈게요. 너무 열심히 또 하다 보니. 자, 너무 내 기준에서 아이를 바라보니까 사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기준에서는 자기 생각이 자라나니까 엄마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왜 그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유태인들의 차이는 우리는 엄마 말이 맞아. 한 끼라도 더 먹은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태인들은 절대 애가 그렇게 반기를 두고 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더 나눕니다. 네 생각은 그러니? 근데 엄마 생각은 이런 면이 있다? 토론이 돼요, 토론이. 우리는 그냥 엇박질러. 잠만 말고 입 닥쳐. 야,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해요. 이 가치관 차이로 소통의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소통의 문제가 생겨요. 또 사춘기는 심리적으로 독립군이에요. 이제 부모로부터 몸과 마음이 다 나오고 싶어, 사춘기 때는. 왜? 자기가 나라는 존재를 찾기 시작하면서 나는 부모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 그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그런데 몸은 나올 수가 없잖아.
경제적 기반도 없고 뭣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그럼 뭐만 나와요? 심리적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간섭이나 아빠의 간섭을 안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심리적 독립군의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나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춘기부터 나와요. 사춘기 때부터 나와요. 이 얘기가. 이게 바로 심리적 독립군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쯤 되면 엄마가 어디 가자고 해도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꾸역꾸역 잡아서 데리고 다니는 분이 있어. 제가 그랬죠, 오전에. 그러지 말고 맛있는 걸 많이 사줘라. 달달한 걸 먹고 맛있는 걸 많이 먹다 보면 애가 막 얘기를 해요, 엄마한테. 너 어디 가야 돼, 뭐 해야 돼, 막 이러고 끌고 다니지 말고 맛있는 걸 많이 사주면 애들은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즐거움과 기분을 느껴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또 관계 형성의 시기입니다. 사춘기는. 무슨 형성의 시기? 관계 형성. 관계 형성이라는 게 뭐냐? 친구가 가장 중요해요. 친구가. 네. 이 시기에는 잘 보세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훈련이 사춘기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친구의 목숨을 거는 게 바로 이 관계 형성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부터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 사귀고 싶어 해. 친구가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네, 부모보다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바로 이 시기. 이게 바로 사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를 이해하는 비밀 코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된다. 두 번째 뭐가 나타나요? 네, 독립이 나타난다. 세 번째가 뭐예요? 관계 형성의 시기다. 이 3가지를 일단 이해하셔야 돼. 아, 왜 우리 애는 저렇게 친구에게 목을 매나? 네?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동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춘기 자녀들과 어떻게 하면 좀 가까워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과 소통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느냐? 제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자녀에게 자기 대상이 되어주자.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봐주는 유일한 사람.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자기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늘 옆에서 묵묵히 나를 지지해주고 바라봐주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카우아이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찬 섬이에요. 이 섬은 하와이 옆에 있는 섬인데 1954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섬에서. 정말 미국에서 다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섬이었는데 그 섬에서도 30% 정도의 아이들은 아주 건강하게 대인관계도 잘하고 학업 능력도 뛰어나고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더라는 거예요. 30% 아이들이 그걸 잘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환경이 열악한데도. 이유가 뭘까?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 카우아이 섬은 저기, 여러분 보이시죠? 네, 하와이에서 한참 떨어진 섬이에요. 미국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섬이에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우아이 섬이 물이 좋은가? 뭔가 이 지역은 다른 게 있나? 하고 막 다 아동학자도 오고 심리학자도 오고 수질학자도 오고 다 와서 조사를 다 해봤어. 아무런 게 안 나와요, 답이. 그런데 성공한 30% 아이들을 집중 인터뷰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뭘까요? 이 섬의 30% 아이들이 그 환경이 그렇게 열악함에도 아주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살아가. 이유가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자신감 있게 얘기하십시오. 사춘기에 감성이 가진 아이다. 사춘기에 감성을 가진 아이가 아니다. 네.
그거는 좀 아니고. 네, 또요. 어때? 자신을 믿어주는 어른이 있다. 빙고! 야, 우리 선생님. 뒤에서 우리 성도님이 맞추셨어요. 자신을 믿어주는 유일한 한 사람이 성공한 아이들에게는 있었다는, 그게 교회 선생님이 됐든, 그게 이모가 됐든, 삼촌이 됐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딱 한 사람.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 유일하게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딱 한 사람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이 있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 이거야.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바깥에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하더라도요, 그 아이를 좀 믿고, 내 아이를 믿어주고, 이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부모가 된다면 그 아이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온 학생들한테 막 얘기를 나누면서 한 아이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된 동기를.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가 사고뭉치였대.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빠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차에서 이렇게 손을 딱 잡으면서, 아빠는 늘 널 믿어.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어. 딱 그 말하고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대요. 얘가 그게 가슴속에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애가 아닌데도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나는 사회복지과를 가겠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사가 돼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사가 좋은 일이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믿어주는 한 사람. 단 한 사람만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쓰러지지 않아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사람에 의해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이런 멋진 말도 있습니다. 단 한 사람, 유일하게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자, 우리 선생님 이거 일단 드릴게요. 네, 선생님 맞추셨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어주는 거.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남들은 우리 아이 보고 뭐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유일하게 믿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다? 부모예요, 부모. 엄마 아빠가 믿어줘야 됩니다. 유일하게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바라보기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 바라보기 법칙. 사춘기 때는 독립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가서 학교에서 뭐 했냐, 밥은 먹었냐, 너무 꼬치꼬치 다 묻지 마세요. 한 발짝 물러선 부모가 아이를 한 발짝 더 다가오게 합니다. 바라보기를 좀 해줘야 돼요, 사춘기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춘기 때는. 바라보면서 뭐는 어떻고 저쩌고 막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가서 토닥거려주면서 그냥 한두 마디 딱 던지면 돼요. 힘들었지? 아유, 고생했어. 이런 가벼운 한두 마디만 더 던지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도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말을 해요. 바라기보다는 막 비난을 쏟아내죠. 한 발짝 물러서야 됩니다, 사춘기 때는. 그러면 아이가 저절로 어떻게 해요? 다가와요, 다가와. 사람 심리가 묘해요. 여러분, 사람 심리가, 사람이 너무 다가가잖아요. 난 멀어지고 싶어. 근데 내가 살짝 멀어지려고 하면 또 그 사람이 다가와요. 그래서 연애 잘하는 사람이 밀당이 고수가 되는 거야. 그죠? 사람 심리가 이상하다니까요? 나는 저 사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나한테 엄청난 관심을 보이다가 갑자기 딱 관심을 끊어. 궁금해져요. 그러면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딱 걸리는 거야, 그때부터는. 궁금해져. 왜 나한테는 요즘 전화 안 오지? 길들여진다고 그러죠. 아침마다 문자를 보냈어. 어느 날 문자를 딱 끊어버려요. 이상해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바라보기 법칙을 해야 된다. 한 발짝 물러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한다? 한 발짝 더 다가오게 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발짝 물러서서 내 아이를 좀 바라봐 줘라. 근데 시선은 떼야 돼요? 돌려야 돼요? 시선은 고정시켜야 됩니다. 누구한테?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늘 너한테 관심 있고 널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늘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바라보기 법칙이에요. 이게 사춘기 때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다가간다. 부모와 자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나무들이 잘 자라려면 나무들이 너무 듬성듬성 있어도 문제고 너무 밀착돼 있어도 문제예요.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나무들이 곱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네, 사춘기 때는 부모와 자녀도 약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자녀의 반항을 격려해라.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들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 자라나고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반항할 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반항 속에서 바로 성인이 되어가는 독립심과 자기 분리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반항한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거를 수용해주면서, 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근데 엄마 생각은 이런 면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율을 해나가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반항을 격려해줘야 돼. 어떻게 보면 사춘기 때 부모의 대드는 것이 세상을 나갈 대드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헤쳐나갈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하고 뭐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더 엇나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부모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은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지극히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으시라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저 안 닮았어요. 저는 얌전하고 착해 보이잖아요. 저희 아이는 완전히 저하고 성격이 달라. 엄청 나대고 감정적이고 막 하여튼 이 이성적 자 있죠. 전두엽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저하고 너무 달라. 제가 그 아이를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 교육을 아주 오래전부터 강사하니까 또 내가 부모 교육 강사인데 잘해야지. 저희 아이가 아주 실험 대상이 됐어요. 마루타. 감정 코칭 무지하게 열심히 해봤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반항을 잘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춘기에 가장 좋은 부모는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 부모래요.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그 속에는 무척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사춘기 아이에게 필요한 부모 역할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력한 힘이나 방향 지시가 아니라 간섭할 기력은 없지만 항상 집에서 존재하는 뒷방의 자원이다. 나는 너를 늘 지켜보고 있고 너한테 언제든 힘이 될 수 있는 뒷방의 자원이다. 아파서 누워있는 부모가 사춘기 때는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방황하고 사고치고 그러다가도요 돌아오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 하나로 쟤는 이상하네, 쟤는 이렇게 규정 지으면 안 돼요. 걔가요 20살 넘고 30살 넘어서 더 효도하고 더 훌륭한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작년인가? 엄마랑 같이 얘가 학생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인천대 학생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얘가 사춘기를 엄청 격하게 겪었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어떻게 했냐면 엄마하고 아이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아이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애가 또 왔어.
근데 애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제 저녁에 엄마가 부엌칼 들고요, 우리 둘이 같이 죽자라고 그랬어요. 부엌칼을 들고 죽자라고 그랬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 이거 뭐야? 그다음부터 상담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엄마로. 엄마 불러서 엄마 우울증 있는지 다 검사하고 우울증이 심각했어요. 그리고 애한테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 공부를 그렇게 시키려 하고 왜 애한테 그렇게 너는 잘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지 그걸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시댁에서 며느리감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자식 하나 낳아서 정말 자식을 공부 잘 시켜가지고 보란듯이 시댁 식구들에게 얘기하겠다 그런 거예요. 야, 그래서 애 공부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이 엄마는 딴 데도 안 가. 딱 회사 끝나고 나서 애 붙잡아 앉혀놓고 자기주도 학습을 2시간씩 시켜. 3시간씩. 근데 애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지도 학습이래. 엄마 주도 학습이래.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에 대한 한, 이런 것들이 가슴에 담아있는 거예요. 어느 크리스찬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여자가 있다. 결론이 났대요. 누구예요? 마리아와 하와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고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대. 이 고부갈등 경쟁들도 많잖아요, 서로. 예, 이게 우리 그것처럼 정말 이 부모가 느끼는 감정, 그걸 다 아이한테 투영시킨 거야. 그러면서 애를 지다듯이 잡은 거야. 공부시킨다고. 애가 이상해지죠. 근데 상담 받고 나서 정말 아이가 그 다음에 잘 커가지고 대학생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상담사는요,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그런 아이가 찾아왔을 때. 멀쩡히 잘 커가지고 선생님 보고 싶다고 찾아왔을 때. 아마 교사들은 그게 가장 큰 보람이실 거예요, 진짜. 네, 이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를 믿어주고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 최소 3대1, 5대1 법칙을 잘 지켜라. 아까 말씀드렸죠. 긍정과 부정 중에 긍정을 몇 대 몇? 3대1. 최대 몇 대 1? 5대1. 최소 몇 대 1? 3대1. 최소 3대1, 최대 5대1. 자녀에게 긍정적인 멘트를 많이 날려줘라. 근데 우리 부모들이 의외로 너무 인색해. 자녀들한테 칭찬할 줄 몰라. 왜? 나도 받고 자란 경험이 없거든. 그러니까 왠지 칭찬해주면 이상한 것 같고 그러면 칭찬을 안 해줘요. 인색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사춘기 자녀들은 이렇게 자기를 긍정적으로 봐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들이요, 잘 보시면 어떤 한 교회 선생님이나 얘들 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되게 이뻐해주고 자기를 믿어주잖아요. 그 선생님이 최고예요. 그 선생님이 최고. 네. 얘가 방황을 하더라도 그런 선생님 한 분만 있으면 완전히 그 선생님한테 의지하고 기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엄마, 아빠가 되어줄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 자녀는 3대1, 남편과 아내는 몇 대 1? 5대1. 코치와 선수는 10대1. 부모와 장성한 자녀는 몇 대 1? 100대 1. 다 큰 자식, 20살이 넘은 자식한테는 비판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 네, 여기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몇 대 1? 1000대 1. 네, 절대 시어머니한테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1000대 1 법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유명한 가족치료학자인 가트맨 박사의 황금 비율이라고 그래요. 이걸 황금 비율.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이걸 잘해야 된다. 그래서 3대1 법칙을 잘 지켜라. 긍정과 부정을 몇 대 몇으로 해라? 3대1로 해라. 이 로사다의 법칙이 있는데 잘 나가는 기업들을 잘 연구조사했어요. 임원회의록을 다 뒤졌더니 잘 나가는 기업들은 항상 임원회의록에서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2.9대 1을 법칙으로 가더라. 거의 3대 1 법칙으로 가더라. 이게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만큼 긍정적인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자극을 아주 많이 주셔야 돼. 이게 서로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고 엑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하버드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뭐예요? 다 괜찮을 거야.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 말을 유태인들은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걸 찾아. 하버드대 대학생들은 다 잘 될 거야. 믿고 자기를 믿어라 이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거.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를 부모들이 항상 남겨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정을 읽어주는 대화를 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부모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 당장 해, 명령하는 말 가장 듣기 싫고요. 너는 왜 너처럼 못하니? 비교하는 말 가장 듣기 싫어요. 네가 그렇지. 너만 믿는다. 이거 너무 부담 주는 말도 싫어해요. 애들은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들이 가장 우리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게. 저는 장애아동을 둔 우리 부모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는 장애아동도 있고 비장애아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는 누가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을 것 같으세요? 네? 비장애아동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성촌의 집이라고 장애인 부모님들 모시고 제가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하면서 어머님들이 정말 이 아이 하나가 장애면 정말 힘든 점이 많으시거든요.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가족 전체가 매달리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비장애 아동이 왜 상처를 받냐면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장애 아동한테 가 있고, 또 하나 모든 부담이 누구한테로 와요? 비장애 아동한테 오는 거야. 그래, 너는 우리 집 대들보야. 너는 잘해야 돼. 이런 부담감이 아이한테 엄청나게 우리 삶을 짓누를 수 있다는 거야, 아이한테. 이게 그래도 너만 믿는다 이런 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안 통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통과 제리가 되죠. 부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너는 짖어라. 난 신경 안 쓴다. 이게 우리 부모하고 자녀들의 지금 모습이야, 이게. 나는 열심히 뭔가를 애한테 사춘기 자녀를, 애를 앉혀놓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애는 저렇게 거부를 해요, 저렇게. 왜 저러냐, 이렇게. 이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이거 이래. 나는 막, 사춘기니까 신경 써준다고 막 다가가. 그래서, 학교에서 뭐 잘했어?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막 얘기를 해. 애는 저렇게 피해요. 그런 얘기 필요 없어. 그냥 가서 한번 또닥또닥 안아주고 토닥토닥 챙겨주고 이거면 끝나. 그리고요, 여러분들도요, 이게 사람마다 다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가 달라.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은 칭찬해줄 때 되게 사랑받는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스킨십을 해줄 때 사랑을 느껴줘. 어떤 분은 같이 있어주면 어때요? 사랑을 느껴. 어떤 분은 같이 있어줄 때. 또 어떤 분은 막 쓸고 닦고 조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충성을 바쳐줄 때, 노예 돌쇠형으로 막 충성해줄 때, 그때 사랑을 느껴요.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떤 때 가장 사랑을 느끼세요? 우리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집에서 잘 챙겨주실 것 같아. 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것도 조사하면 다 나와요. 제가 주한장로교에 가서 특강을 하면서 이 검사를 다시 성도들을 수련해온 성도님들 다 해드렸어. 그랬더니 정말 각양각색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스킨십이 만점이 나오고, 남자가 만점 나오지 않아요. 여성분 가운데도 스킨십이 만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성분 가운데도 스킨십이 만점 나오시는 분이 있어. 근데 남편이 스킨십을 안 해주는 집도 있어. 그럼 누가 도 닦고 살아야 돼요? 아내가 도 닦고 사는 집도 많아. 어떤 집은 또 남편이 도 닦고 사는 집도 많고. 부부간에 이 스킨십 되게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게 파괴된 집들이 많아.
스킨십도 자주 교류가 돼야 돼요. 이 남편분들이 말 안 해서 그렇죠. 이거 개인 상담 들어가면 다 얘기하실 거라 아마. 불만이 있는 분들 많아요. 아내분도 불만이 있는 분들 많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우리 되게 중요해요. 뭐를 잘해줄 때. 우리 아이들도요, 제가 청소년용을 개발을 했어.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 우리 아이는 뭐를 잘해줄 때 사랑을 느끼는가. 그거를 청소년용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들도 이거를 성리중학교라고 인천의 중학교에 그 학교는 전교생을 다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한테 드렸어. 담임 선생님들이 그걸 갖고 내 아이에게 뭐를 잘해줘야 사랑을 느끼는가. 그걸 체크해 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아빠, 교과서적인 말만 하죠. 아빠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래요. 아버지의 50.8%는 자녀가 고민이 생길 때 나 가장 먼저 상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녀는 4%만 상의한다고 느끼는 거죠. 아버지들의 착각입니다. 엄마들의 착각인 거죠. 이게 이래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얘가 갑니다. 아빠 아빠 그러죠. 더 달라고? 아직 우유가 들어있잖아. 다 마시면 줄게. 엄마 엄마 얘가 갑니다. 컵 바꿔달라고. 까탈시네. 그냥 마셔 얘기하죠. 오빠한테 갑니다. 탁 잔을 내밀었어요. 건배. 짠. 오빠가 뭘 좀 안 해. 이 마음을 알아줘야죠. 사춘기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지. 맨날 우유 더 달라고 하는 줄 알고 딴짓하면 어떡하냐고.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하는 대화가 돼야 돼요. 예? 특히 남편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 남편분들. 예? 말 잘하는 남편이 되고 싶어요. 늘 그 생각을 갖고 있어. 이 남편분은. 예? 당신 아이들 교육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잘해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당신의 교육관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가. 난 당신을 믿어. 라는 생각에 함축어. 알아서 해. 남편들은 앞에를 다 빼. 앞에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알아서 하래. 그럼 아내가 들을 때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만 듣잖아요. 열받죠. 도대체 뭘 나 혼자 알아서 하라는 거야.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되신다고. 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심하다. 당신은 정말 무관심의 결정체야.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무관심의 결정체라고. 어떻게 좀 이렇게 대화 잘 해주세요? 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또 그냥 표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죠? 경상도 다음으로 또 표현이 없는 남자들이 충청도 사람이야. 대시우.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경상도 다음일 거라 봐. 이게 우리, 그래요. 충청도 사람들이. 이게 무관심한 결정체야. 말 잘하는 남편은 되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특히 사춘기 때는 바로 편도체로 간다 그랬죠. 감정이 폭발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그 감정을 잘 읽어줘야 돼. 애가 화가 났어. 그럼 우리 아들 많이 화났구나. 많이 속상하구나. 이 말부터 나가야 돼. 저희 아들이요,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딱 제가 중3 때 이뤘는데 차를 학원 끝나면 제가 데리러 갔었거든요. 딱 저는 너무 그날 강의가 많아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딱 누워있었어. 근데 애가 차문을 빡 열더니 차문을 꽝 닫고 타요. 순간적으로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문을 저렇게 꽝 닫고 지 승질난다고 문을 꽝 닫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을 하면 아니지. 그래 내가 그래도 부모교육 강사인데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되겠지? 진짜 순간적으로 꾹 참고 제가 딱 마음을 읽어줬어. 우리 아들 야 학원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었나 보다. 학원에서 많이 힘들었나 보다. 딱 그랬더니 얘가 바로 답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응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원에서 글쎄 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핸드폰을 잠깐 빌려달래서 옆에서 같이 갔어. 그러면서 내 친구가 갑자기 나보고 핸드폰을 이렇게 나보고 같이 보재. 선생님이 판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하도 보라고 해서 쳐다봤어. 근데 선생님이 딱 걸렸어. 근데 선생님이 핸드폰 누구 거라고 그래서 남만 직사게 혼났어.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잖아.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선생님 나 다시는 학원 안 갈 거야. 학원 폭파 버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야, 그 마음을 읽어줘야지 어떡하겠어. 야, 네 입장에서는 억울했겠다.
아우 속상했겠다. 딱 읽어줬더니 애가 신이 난 거죠. 아빠가 지 마음을 알아준다고. 진짜 짜증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딱 한마디 던졌죠. 그랬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 내일서부터는 핸드폰 가방에 쳐박아두고 꺼내지도 않을게. 지가 답을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좋아. 그러더니 차에서 딱 내니까 아빠 우리 산책할까? 그러면서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더니 막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 우리 학교의 모든 여자애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둥.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애가 마음이 풀린 거죠. 이게 감정 코칭이야. 마음을 읽어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사춘기 때 아이들 마음만 잘 읽어줘도요. 우리 인간은 마음이 녹아. 그죠? 아니 우리가 악성민원 왔을 때 소리 빽빽 질러. 그죠? 그럴 때 아우 선생님 너무 짜증나셨겠어요. 이 말 한마디면 좀 누그러들어. 그죠? 그리고 꼭 뜨거운 차를 줘야 돼. 그래야 진정하지. 차가운 거는 벌컥 마시고 또 큰 소리 쳐요. 뜨거운 차를 줘야 이렇게 마시면서 조심한다고 이게. 그러면서 승질이 죽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마음을 읽어줘야 돼. 근데 어떤 부모들이 있느냐? 별거 아니다 형, 찍소리마 형, 내버려두는 스타일, 마음 읽기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유아가 있어. 한 4살, 5살 애가 있어. 근데 물고기가 막 어제 마트 가서 사온 물고기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꽃순이 예쁜이라고 이름 줬는데 아침에 죽었어. 얘들이 2마리가. 야, 이때 애가 울어요. 엄마 꽃순이 죽었어 막 울어. 그때 엄마들이 어떤 엄마가 있냐면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내일 마트 가서 새로 사면 돼. 아빠가 내일 마트 가서 사줄게. 꼭 이러는 부모님들이 있어. 그죠? 차라리 야 아침인데 우리 아침에도 괜찮아. 아이스크림 먹고 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어. 이렇게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거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찍소리 마형이 있어. 애가 울죠. 그러면 아침에 야 넌 아침부터 엄마가 죽었어 아빠가 죽었어. 왜 그래? 왜 울어? 이런 부모 있어요. 찍소리 마형. 여기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찍소리 마 별거 아니다 형도 많아요. 여기 보면 별거 아니다 형도 많아요. 또 내버려둬. 애가 울면 그래 슬프겠다. 그래 울어. 지도할 생각을 안 해. 그냥 내버려둬. 이게 약간 내버려두는 형이에요. 또 황당형이 있어요. 여기는 빠졌죠. 황당형. 황당형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 꽃순이하고 이쁜이가 죽었어. 영희야 저거는 물고기가 죽은 게 아니란다. 잠시 병에 걸려서 잠깐 누워있는 거야. 우리 변기나라에 의사선생님한테 보내주자. 그리고 2마리를 건져서 변기에 집어넣고 물을 확 내려버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발생이 돼요. 그 다음날 발생이 돼가지고 애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더니 엄마 쟤 예쁜이도 좀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 변기나라에 보내자 하고 멀쩡히 살아있는 물고기를 변기에 집어넣고 물을 내려버려 애가. 이 황당형 부모들 있다고. 황당형 부모들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꽃순이하고 예쁜이가 죽었어. 아우 속상하겠다. 엄마도 어렸을 때 개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속상했었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애가 뭐라 그러면 당장 엄마 저기 땅에 가서 묻어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딱 말을 이쁘게 해야 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딱 한번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마음이 풀려요. 그 애하고 같이 묻어주고 오면 애가 감정을 되게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사춘기 때 감정을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집니다. 내 감정을 존중해준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읽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읽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해주셔야 돼, 대화. 이거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네가 정신이 있냐?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 이런 말들은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해요. 또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말 잘하셔 보면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누군 못 되라고 하나? 이런 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지. 뭐 이런 거. 이런 건 자녀의 마음을 많이 다치게 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는 대화는 아 그래 그랬구나 또 많이 힘들었겠어 많이 힘들었지 이런 표현 또는 이거예요. 이러면 어떻겠니? 네 생각은 어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줄 때 아이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요. 확실히 변화됩니다. 저희 아이도요 엄청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였고 성격이 완전 저하고 다른데 이 아이를 제가 이 감정 코칭으로 고등학교 3년을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애가 항상 대화 나눌 때 얘 의견을 얘기하고 네 생각은 어때? 꼭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애가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 점에서 좋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과 자기를 존중한다고 느껴져요. 그 말을 물어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생각은 어때? 네 의견은 어때? 물어봐주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걸 잘해줘야 돼요. 사춘기 자녀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돼. 성격. 여러분들도 여기 성격이 다 다르시죠? 그죠? 여기 있는 분들 다 달라. 얘들아, 애가 학원 갔다 와서 피곤하고 힘들 때 엄마 나 학원 갔다 와서 피곤하고 힘들어. 그러면 당장 억압형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격에서 비판적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 야, 너만 학원 다녀? 너만 학교 다녀? 빨리 씻고 들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는 감정이 존중되지 못하고 사장돼. 내게 냉철하고 이성적인 엄마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얘 말씀 드렸는데 엄마 나 학원 갔다 와서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아들 음악 미술학원 아직 남았단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성적. 또 아주 감정이 충만한 엄마들이 있어. 엄마 나 학원 갔다 왔을 때 엄마가 더 피곤해 네가 알아서 해 막 이래요. 이 감정이 너무 풍부한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 바람직하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대화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야.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느리다고 10대에 부족해 보여도 20대에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30대에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40대에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니죠, 성인. KFC 할아버지는 몇 살에 성공했을까요? 네? 62세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지금은요 10대를 갖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20대 이후에 노력한 삶으로도 평가받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10대 때 아이들이 방황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정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20대, 30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자기 삶을 멋지게 꾸려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철이 언제 들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지랄 총량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가 달라요.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어요. 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부여받고 태어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자기 역할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누구나 다 우리 아이들마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걸 부모가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을 헐값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의 속도가 있다. 너무 지금 우리 아이가 10대에 방황하고 속을 썩인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 아이가 20대, 30대, 40대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제 친구는요, 제가 은산 성결교회 출신인데, 얘가 45가지 실패했어요, 사업에 항상. 근데 얘가 지금은 사업을 성공했거든요. 45살까지 실패하다가 휴대폰 있죠? 휴대폰에 금이 들어있대요. 그걸 축출하는 사업을 했어요. 갑자기 확 폈어요. 그래서 여기 아산 쪽에 무슨 공장도 하나 새로 설립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 살고 있어요. 이 친구는 45살 넘어서 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라날지 몰라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시각으로 내 아이를 평가절하하거나 우리 아이가 문제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대를 심하게 겪는 애도 있습니다. 10대를 심하게 겪은 아이는 20대, 30대, 40대를 좀 가볍게 겪을 수 있어요. 이런 우리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갖고 있고 각자의 자기만의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뭐를 찾아요? 길을 찾는 거예요. 고슴도치를 보고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렇게 머리띠라도 두르고 나오잖아요. 머리빗이라도 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부모예요, 부모. 이런 모습이 사춘기 때는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네. 엄마 자신도 살피고 돌봐주셔야 됩니다.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 치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아이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지치고 피곤하면 아이한테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기 치유가 먼저 되는 게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자, 제가 사춘기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이제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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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질문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끝나고 와서 물어보실래요? 네. 그게 좋다는 딱 느낌이 오네요. 자, 여기 감사합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좀 기다려보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마무리 인사입니다. 예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까지 보신 개들의 이름이 모두 같습니다. 놀랍죠? 얘들의 이름은 뭘까요? 얘들의 이름은 바로 걱정 말게, 힘내게, 잘해보게, 두려워 말게.